자, 이제 문학 집중 특강 9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현대 소설의 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핵심 내용 중요합니다.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 축적성, 무엇이든지 정보가 객관적 정보가 차근차근 쌓여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실전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공부해 두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최인훈의 광장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이 문학 집중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계속 드려야 되나 항상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앞에서 한번 현대시 백에 대한 전문이 첫 시간에 제공이 되었었고요. 이 최인훈의 광장은 정말 중요한 소설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기 자료 중에 광장 내용 정리 그리고 추가 예상 문제들, 간단한 해설들 되어 있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오늘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소설 중에 어휘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백꽃이나 봄봄, 메밀꽃 필 무렵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왜냐하면 고유어와 소설 어휘가 만나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하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휘 관련 정리해드린 자료를 130개나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하고 지금 이미 우리 에듀피디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출력해서 양이 뭐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출력해서 보시면 좋고 뒤에 고전문학 때도 한 번 더 추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광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북 이데올로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고 해서 평론가들이 뽑은 가장 뛰어난 소설 공동 1위다. 역시 박경리의 토지도 물론 중요하고 조세의 난소공도 중요하지만 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우리 현대 소설사에서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는 50년대는 주로 반공소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상훈의 유해라든지 선우의 불꽃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로 시험용으로도 나오는 반공소설들이 다수였다면 드디어 이제 4.19가 일어난 후,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 서문에도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19가 없었다면 광장은 결국 나타나기 어려운 소설이었다. 왜? 결국 다양한 검열에 걸리고 이승만 정권이었다면 이런 소설을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60년대에도 사실은 이것은 대학가에서 한때 금서로 읽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남한도 문제다. 북한도 문제다. 이런 약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점이 지금 우리가 왔을 때는 이 작가가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 너 그럼 북한 편 드는 거야? 이런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은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훌륭한 소설로 평가되고 있고요. 자, 제목의 상징적 의미부터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 고대 그리스 아고라 광장, 직접 민주주의가 실행이 되고 사람들이 직접 토론을 하던 과거의 아고라 광장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서울에도 과거 여의도 광장 아니면 정말 서울 광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의 여러 사람들의 백성들의 뜻을 표현하고 국민들의 뜻을 표출하는 그런 광장이라는 사회적인 삶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사회적 삶이라고 사회적인 삶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삶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반대가 밀실인데요. 자,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꼭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굳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삶인데요. 약간 뭔가 갇혀져 있는 뭔가 밀폐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만이 있는 그런 공간을 살짝 부정적으로 보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나만의 내밀한 공간 필요할 때 있죠. 사춘기 때 그냥 내 방 갖고 싶어. 너 들어오지 마. 문 잠그고. 나만의 공간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광장이라는 소설 속에서 남한이라는 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철학과 대학생 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한에서 어디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막 코피를 흘리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잘 모르는 아버지인데 그냥 북한에서의 그냥 고위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아들을 데려다 고문을 하다니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렇게 폭행으로써 고문을 하는 것을 당하고서 엄청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갑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서 북한으로 간 거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큰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 갔지만 역시 그것 또한 광장에는 어떤 혁명의 그런 인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밖에 없었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당에 충성하고
그냥 뭐 큰 힘이 없는 그래서 또한 북한 또한 내가 꿈꾸던 곳이 아닌 거였어요.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도 그냥 이제는 옛날에 그 생각하던 엄청난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의 그런 고위 관리가 아니라 그냥 나약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나에게 미안해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명준이 또 북한 사회에도 환멸을 느껴.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은혜라는 한 여인에게 그냥 의지해야 되나 하다가 그 여인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중립국을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붙잡혔을 때 남한도 싫어, 북한도 싫어. 그래서 제3국인 중립국을 선택해 가게 돼요.